사실 우리가 결국은 다 글을 쓰죠. 요새 한창 문제가 많은 카톡도 결국은 상대방과 글을 쓰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뭐 문자 메시지 당연한 거고, 개인 블로그나 SNS, 뭐 인터넷에 있는 여러 뉴스들에 대한 댓글, 그렇죠. 결국 글을 쓰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글 쓰는 게 그렇게 쉬워요, 사실은. 뭐 머릿속에 떠오른 거 그대로 그냥 입력하면 되니까. 뭐 이버식 자판을 트든 천지인 자판을 쓰든 뭐 손으로 직접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이걸 사실 어렵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특정 주제, 어떤 양식, 분량, 뭐 문항에 대한 답변이라면 더 어려울 거예요. 뭐 그런 면에서 자기소개서 같은 게 요새는 특히나 골치 아픈 주제이기도 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한겨레 출판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유영 출판사가 지은 터지는 콘텐츠 이렇게 만듭니다 라는 책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뭐 아무튼 이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한 활약을 보이고 계시는 박창선 작가님께서 쓴 책이고요. 서브 제목으로는 클릭을 유도하는 컨셉부터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노하우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돈이 되는 글 혹은 사람들의 주목도를 이끄는 그런 글들을 쓰는 법, 저는 솔직히 관심 1도 없고요. 그런 글들이 따로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글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물론 이 책 속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글은 없다라는 중간에 그런 표현도 등장을 하고요. 다만 이 책의 우수한 장점 중에 하나는 오늘날, 그러니까 2021년이죠. 2021년에 딱 읽기 좋은 글쓰기의 요약 정리본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없고 적고, 그렇다고 또 축 짜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대가리 터지도록 싸우자 뭐 이렇게 그런 또 표현들도 없습니다. 술술 읽혀져요. 근데 사실 결국은 이런 책을 읽더라도 글을 쓰는 행위만이 좋은 글을 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거죠. 저는 사실 뭐 감옥에 가두고 영화만 보고 음악만 듣게 한다면 뭐 평생 그 감옥에 있을 수 있을 만큼 영화 보는 거, 음악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히치콕 감독의 그 명언은 제가 두고두고 언급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 그 명언 이상, 그 명언을 뛰어넘는 해답은 없다고 저는 감히 봅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3가지 방법. 영화를 본다.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쓴다. 마지막은 영화를 직접 만든다죠. 사실 이제 뭐 영화를 만든다라는 개념은 뭐 그쪽 필드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물론 우리도 가능히 하겠지만 사실 또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본 다음에 글을 쓰는 게 영화를 사랑하는 중요한 제스처 중에 1번과 2번이라고 히치콕 감독은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 그 부분만큼은 굉장히 동의를 해요. 좋은 글을 쓴다는 건,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건, 그리고 그대가 쓰는 글이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건 결국은 글을 쓰는 행위가 첫 번째 단추가 되겠죠. 근데 또 그렇다고 냅다 키보드에 손가락 올리고 죽어라 타이핑을 한다고 좋은 글이 나오는 건 또 아닙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최소한의 양식이 있고 규칙이 있고 주목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팁들이 더해지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되겠죠.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이 적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글은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설사
달달달달 종류불문 책만 읽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 거죠.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지만 평생을 전국을,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발바닥이 부러터라 체험을 터득한 사람도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또 굳이 멀리 나갈 필요가 있나요? 그저 동네, 내 집, 이웃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관심, 주목, 그리고 따뜻한 마음들이 이어진다면 그런 사람으로부터도 좋은 글은 나올 겁니다. 결국은 글이란 건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들에 대한 흔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성인 거죠. 물론 그런 흔적과 방향성들이 또 모아서 한 꼭지의 주제 아래, 하나의 주제 아래 글이 되고 또 그것들을 엮어서 책을 만들면 또 그런 책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일절없는 사람들이 좋은 글을 쓰겠다고 클릭 몇 번해서 인터넷 검색하고 자판을 냅다 두들긴다고 나오는 글이 과연 좋은 글일까? 사실 제가 또 감히 그 글을 좋은 글이다, 좋지 않은 글이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직장에서 돈벌이를 하든 물론 직업이나 직장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굳이 직업이나 직장을 갖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물론 우리 아직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감수성들을 차곡차곡 영혼에 정립시켜야 될 때겠지만 경험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가장 어떤 궁극의 이상? 이상한 말 쓰지 말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습작이나 짧은 연습이 됐든 메모를 하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푸르른 하늘도 질릴 만큼 바라보고 사랑도 해야죠. 연애도 하고 이별도 하고. 근데 또 이럴 거예요. 누군가는 왜 꼭 좋은 글을 써야 되지? 맞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문자 주고받고 가끔 메일 정도 보냈는데 꼭 좋은 글을 쓸 필요까지는 없잖아 라고 반문을 한다면 저도 사실 그 부분은 동의해요. 우리 모두가 다 작가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좋은 글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거나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많은 경험을 한다면 저는 분명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뭉뚱그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냥 작은 공모전인데 한 4시간쯤 끼적인 글 아무튼 4시간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집사람한테 자꾸 이런 표현 써가지고 저도 모르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잠시 끼적인 글을 보내서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외식할 정도의 상금을 받는 우수상이란 분야에 오랜만에 당선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 공모전에 글을 쓴 것도 아니고 호기심에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한 몇 년은 담쌓고 있다가 또 한 1, 2년은 바짝 혈안이 돼가지고 근데 또 굉장히 오랜만에 공모전이란 제도에서 대상이었으면 좋겠지만 우수상이란 상을 받아보니까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도 생기고 또 내가 쓴 글이 그래도 조금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아주 작은 소득, 보람 그런 거 있잖아요. 죽어라 백일장에서 글 썼는데
입선도 안 되고, 근데 누군가는 그냥 대충 끼적이다가 말한 것 같은데 입선되고, 뭐 개개인의 실력 차를 몰아내려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요. 또 근래에 그런 경험을 하니까 좋은 글을 써야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조금은 더 즐거운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글을 더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 며칠 해봅니다. 굳이 우리가 쓰는 글들이, 그 주제의 컨텐츠들이 터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무슨 폭탄도 아니고 왜 터져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글을 쓰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면, 그래도 이왕이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글이 되고 또 그 목적까지 달성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스스로 격려해봅니다. 타이핑을 하셔도 좋고요. 필기, 노트에 직접 필기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새는 뭐 필기할 시간이, 손으로 글씨를 쓸 시간이 거의 없죠.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꼭 이면지에다가 연필로 메모를 일부러 여러 번 하는데, 그마저도 그 시간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렇다고요.